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남부러운 것 없어 보이던 주인공 준혁은 그날 밤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가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빗물에 젖은 헬멧을 벗은 배달라이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3년 전 바람이 나 도망갔다던 아내 지수였습니다. 그날의 오해가 모두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두 사람의 3년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이 한켠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것으로 보아 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감기 걸리기 쉬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창작 드라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는 말,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퇴근 후 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려고 배달 앱을 켰어요. 평소처럼 자주 시키던 치킨을 주문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헬멧을 쓴 배달 라이더가 서 있었어요. 주문하신 치킨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3년 전 매일 듣던 그 목소리였어요. 배달원이 천천히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죠. 지수야?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준혁의 전 아내였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그 사람. 지수는 표정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준혁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서려 했어요. 잠깐, 지수야, 나야. 준혁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지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지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본 전 아내는 너무 말라 있었어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에 찌든 얼굴뿐이었죠. 그리고 목에 보이는 희미한 흉터. 자신을 버리고 간 지수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랬던 건 아니지만 저렇게 안쓰럽고 형편없이 지내기 바란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를 다시 본 순간부터 3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말했죠. 준혁아, 세라가 얼마나 좋은 애니? 집안도 좋고 너랑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 어머니가 원한 며느리는 준혁의 소꿉친구이자 회사 동료 세라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사랑한 사람은 오직 지수뿐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지수 없이는 못 살아요. 결국 반대를 뚫고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웃으며 밥을 차려주던 지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지수가 있어서 준혁은 견딜 수 있었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놨어요. 당신만 보면 다 풀려. 그렇게 3년. 그런데 3년 전 그날, 준혁은 큰 프로젝트를 따내고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평소 술을 잘 안 마셨는데 그날은 분위기상 많이 마시게 됐죠. 기억이 끊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3번 무너졌어요.
첫 번째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준혁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지수는 불안한 마음에 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세라는 짧게 말했어요. 오빠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수 씨 지금 오빠 옆에서 자고 있어요. 많이 취했거든요. 그 말 뒤로 지수는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준혁인 줄 알았던 남자의 숨소리. 그리고 세라의 아주 작은 웃음소리. 지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잠도 못 잔 채로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나 좀 솔직하게 말할게. 어젯밤 우리 준혁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 그러니 이제 그만 놔줘라. 지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하지만 어머니는 끊어버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이라는 듯이요. 세 번째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준혁이 바로 집에 간다던 말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수는 비 내리는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준혁이 내렸어요. 세라의 차에서요. 지수는 마지막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겠지, 그냥 친구니까 데려다 준 거겠지. 그런데 세라는 익숙하게 준혁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때 세라가 뒤돌아보더니 아주 잠깐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보이죠? 그 한마디가 지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지수는 조용히 쪽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지수는 초라한 자신 말고 세라를 선택한 준혁에게 따질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준혁은 미친 듯이 지수를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지인이 많지 않았던 지수를 찾는 것은 어려웠어요. 지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세라가 준혁을 찾아왔죠. 준혁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세라는 핸드폰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남자와 친밀하게 웃고 있는 지수. 준혁아, 지수, 바람 핀 것 같아. 준혁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지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사진은 여러 장이었고 그날의 혼란과 분노가 준혁을 무너뜨렸어요. 결국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지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3년. 준혁의 회사는 더 커졌고 준혁은 더 바빠졌습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죠. 하지만 지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지수의 얼굴. 아침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의 공허함. 준혁은 한순간도 지수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녀를 3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배달 라이더로. 다음 날부터 준혁은 매일 같은 가게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혹시나 다시 지수가 배달을 올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지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헬멧을 쓴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음식을 건네고 가려 했어요. 지수야, 3년 만인데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떠났어? 적어도 이유는 들을 자격 있지 않아? 지수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자격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왜 떠났는지. 지수는 비웃듯 웃었어요. 정말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준혁은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걸요. 지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사과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그런 지수가 준혁을 죄인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같은 가게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지수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또 지수가 배달을 왔습니다. 지수야, 우리 커피 한 잔만. 10분만. 제발.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분이요. 5분만 드릴게요. 준혁은 지수를 근처 24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마주 앉은 지수는 테이블만 내려다봤어요. 지수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텐데요. 궁금해. 3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준혁은 단숨에 말했습니다. 왜 떠난 거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어?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문제 없었죠. 완벽했어요. 아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다른 여자 만나러 갈 정도로.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때도 관심 없었잖아요. 시간 다 됐어요. 저 가봐야 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팠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니? 그날 밤 준혁은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3년 전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지? 세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 완전히 취해서 차에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 집 앞에서 헤어졌고 그러면서 덧붙였죠. 준혁아, 지수한테 속지 마. 지수가 배신하고 떠난 거잖아. 내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거 기억 안 나? 지수가 다른 남자랑 만나던 거. 준혁은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또다시 주문을 넣었고 이번에도 지수가 왔습니다. 지수야, 아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우린 끝났고 다 지나간 일이에요. 3년 동안 지낸 것처럼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내요. 제발이요. 당신 언제부터 치킨을 이렇게 좋아했다고 사람 불편하게 계속 주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 계속해야 하니까 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나가려는 지수를 준혁이 붙잡았습니다. 나한테는 지나간 일이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여자 선택한 당신이 내가 아픈 걸 알았다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내가 사랑한 사람은 오직 너뿐이었어. 지수는 울며 3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사진을 준혁에게 내밀었어요. 그럼 그 사진들은 뭐예요? 이게 뭐야?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한테도 전화 받았어요. 당신 놔주라고 하시던데요. 준혁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배달 밀려요. 지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그날 바로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찾으셨습니다. 탐정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년 전 그날 준혁이 술에 취해 세라의 차를 탔던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준혁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죠. CCTV를 확인한 결과 준혁은 세라의 부축을 받으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지수가 봤다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그 사진 속 남자는 지수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부인의 사촌 오빠십니다. 당시 해외에 나가 있다가 잠시 귀국해서 만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세라와 어머니가 짜고 친 각본이었던 거죠. 준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인이 집을 나가기 일주일 전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수 말이 사실이었어요. 아픈 것도 무섭고 서러웠을 텐데 어떤 심정으로 집을 나갔을지 마음이 아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까요? 그날 밤 준혁은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지수를 꼭 만나야 했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지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달원에게 오늘 지수가 출근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지수 씨 컨디션 안 좋으셔서 며칠 쉬신다고 들었어요. 준혁은 지수가 걱정돼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그녀가 어디 사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아는 게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보며 이상하게도 지수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복도 끝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배달 가방이 옆에 넘어져 있었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다가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수야? 온몸이 젖은 채 차갑게 식어가던 지수. 지수야, 눈 떠. 나야, 준혁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 준혁은 젖은 셔츠도 잊은 채 지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탈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 수술 이력이 있으시네요. 그 말에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깨어난 지수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짧은 침묵. 지수야,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 말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3년 동안 서로를 오해한 채로 살았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나 아무 일도 없었어.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수야, 나도 널 오해했어. 뭐라고요? 준혁은 자신이 오해했던 사진을 꺼내 지수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진을 보고 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걸 보고 내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억울해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촌 오빠예요. 그리고 난 당신이 세라랑 호텔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지수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어머님 전화까지 받았어요. 우리 아들 놔줘라고. 그때 전 확신했어요. 아, 내가 버려졌구나. 준혁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너와 헤어지게 하려고 세라와 어머니가 꾸민 수작이었어. 각도, 시간대, 위치 전부 세라가 일부러 찍은 거였어. 엄마랑 통화 기록도 나왔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그럼 우린,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 그냥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잃어버린 3년이 그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한참 뒤 지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은요? 정리할 거야. 나 믿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울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다 압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라랑 꾸며서 지수를 오해하게 했죠. 어머니 때문에 지수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집을 나갔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아픈 건 몰랐다며 변명하려 했으나 준혁이 말을 막았습니다. 전 어머니를 존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효도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한테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 말로 관계는 끝났습니다. 며칠 뒤 세라를 만났습니다. 준혁은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3년 전 지수와 나한테 오해할 만한 사진 보낸 거 왜 그랬니? 세라는 소리 질렀습니다. 난 지수보다 훨씬 전부터 준혁이 너를 사랑했어. 내가 먼저였다고. 준혁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난 널 여자로 본 적 없어. 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정이었어. 그걸 내가 짓밟았어. 지수를 몰아내려고 사진을 조작하고 엄마랑 손잡고 계획을 세우고. 준혁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소름 끼쳐. 이젠 더 이상 친구도 아니야. 짧은 침묵 뒤 준혁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겠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책임이야.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진료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지수는 울었고 준혁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기 위해서. 그 후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걷고, 같이 병원에 가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함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행복이라는 걸. 사랑해. 나도. 짧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오해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보다 먼저 상처를 믿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말, 누군가의 의도, 그리고 자존심이 쌓이면서 사랑은 그렇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준혁과 지수는 서로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고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오해 속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먼저 묻는 용기, 한 번 더 믿어보는 선택. 어쩌면 그 한 걸음이 3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삶이 한 켠이었습니다.